학부모님들의 눈물, 기승전, 입시, 진학 문제. 제 나름대로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적표를 보니까요. 수학 30점. 근데 나름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수학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수학 못하겠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수학을 포기해? 어떻게 하더라도 특히 진학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계속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그렇게 수학 성적에 목숨을 건 걸까요? 수학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고등학교 진학,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졌다라는 거 입시는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수학을 시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때 먼저 정말 입시가 달라졌거든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볼 텐데 먼저 대입의 구조를 좀 꿰뚫어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시는 결코 복잡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는 선발입니다. 선발을 하려면 뭘까요?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선발의 기준으로 뭘 사용했을까요? 성적을 사용했죠. 자, 입시에 사용되는 성적. 근데 이게 모든 학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교과 중심. 학교를 다니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 성적 활용해서 선발할 수 있죠. 고과 중심 전형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에서 보는 수능. 자,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가지고 있죠. 요걸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점차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별고사. 대표적인 게 뭘까요?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선발을 할 때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거에 쓸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성적, 지필고사 성적이 아니라 실기가 필요하죠. 요까지가 제가 볼 적에는 전통적인 입시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원서 쓸 때는 요 비율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발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성적만 가지고 뽑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학생부 종합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뀌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시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 일단 수시에서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정시는 바로 수능 성적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죠. 근데 수시는 이제 그런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6번의 복수 지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감이 빠른 분들은 아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가 아하일까요? 딱 보니까 내 아이에게 유리한 입시와 불리한 입시가 따로 있었구나. 수학을 30점 받았습니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학생. 근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 나름대로 기회를 잡으면 수능과 비교했을 때 수학의 약점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새로운 입시의 길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입시는 못하는 걸 어떻게 잘하게 만드는 것이 진학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죠. 아이도 고통스럽죠. 근데 새로운 입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두 번째 중요한 입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인데요.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경희대학교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죠. 합격자고요. 그 다음에 점처럼 찍혀 있는 것은 X표시인데 빨간색입니다. 불합격자인데 바로 이것이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흔히 얘기한 내신 성적 분포입니다. 엄청나게 벌려져 있죠. 폭을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쭉 보시면 4등급, 5등급대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온 그런 이제 과들이 있네요. 보니까 어학계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학계열에서 나름대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 배경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이런 친구들 어학 실력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친구들은 뭘까요? 그 뛰어난 능력을 인정해서 대학이 뽑는 겁니다. 이걸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자, 폭이 넓은 경우가 있고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면접을 보는 경우와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또는 성적, 이걸로 표현되지 않지만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뭔가 길러온 능력들을 뭘까요? 면접까지 어필할 수 있죠. 그걸 평가해 주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낮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면접을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서류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 알아차리셔야죠. 뭘 알아차려야 될까요? 아, 성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수학을 못해도요, 진로를 잘 잡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요하지 않은 쪽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요, 대학 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입시 중요한 맥락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학 못한다고 끊임없이 뭘까요? 아이 수학 공부에 매달리게 만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비극이거든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인데.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발 효과와 학생 효과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학생 1000명당 서울대에 합격하는 비율을 통계를 낸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보니까요, 서울 서초구가 1000명당 28.3명, 꽤 높은 비율이네요. 서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 효과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이라 하더라도 종로구, 성동구는 채 3분의 1이 안 됩니다. 강원도는 더 처절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서울을 향하죠. 수도권을 향합니다. 입시 명문학교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비교해 보니까요, 1000명당 서울대 합격 비율이 일반 고등학교 국공립 3.3명에 불과합니다만, 근데 특목고 중에서 국공립은 45.9명,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자,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요, 국공립 3.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이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선발 효과와 학생 효과. 저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입시 컨설팅을 했습니다. 강남의 입시 효과, 선발 효과일까요? 학생 효과일까요? 특목고의 입시 효과, 부모 효과일까요? 사교육 효과일까요? 아니면 학생 효과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어떤 곳에 있든 대학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걸로 충분히 진학의 성공 가능성은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성공 사례의 분포와 나의 아이의 성공 확률은 다른 거다. 자, 강원도와 서울 강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많죠? 당연히 서울 강남이겠죠. 근데 강원도에는 부자가 없나요? 부자의 조건은 지역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역 효과, 학교 효과에 현혹돼서 막상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내 아이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확률, 지역의 확률에 매달린 결과 정말 많은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저는 대치동에서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요즘 이제 뭐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 효과와 학생 효과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입시는요, 지금 명확하게 진학에서 계층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뭘까요?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요, 제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최고 연구 결과를 보면 하위 20%와 상위 20% 사회적 배경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표를 보시면 차이가 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뭘까요? 바로 이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경제를 어려워도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서 진학에서 꿈을 이루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실패한 경우도 있죠. 제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 부모가 가난하지만 성공한 원인과 부자지만 실패한 이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학생 요인이 있어요. 아이가 앞에 학습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습관형, 재능형,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의지형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 아이 사이에 서로의 신뢰. 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든든하게 날 지지해줬어. 이런 뭘까요? 강한 부모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학습 동기가 됐을 때 부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뛰어넘더라고요. 반대로요. 부모가 최고의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만이 됐을 때 오히려 부모 역할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는요. 예전보다 부자들이 아이 진학에 유리하다. 그런 사회 현상은 맞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로 관련은 있어요. 하지만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면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가족 요인이 있습니다.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뭘까요? 지지하는 그 부모의 고마움, 그 고마움에 답하기 위한 학습 의욕. 여전히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많은 개천이 지금 오염됐을 뿐이다. 건강한 개천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용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인데요. 안타깝게도 정시 확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방학생들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수학 능력이 뭐지 도대체? 대학 수학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고 저런 판단을 내릴까? 자, 일단 이 대학 수학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 수능에서요. 그의 만점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재학생 7명, 재수생 7명. 근데 한 명이요. 검정고 출신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대안학교 출신입니다. 잠깐 이 학생의 학창시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서, 여행, 토론 등을 통해 삶의 길을 탐색했다. 학생들은 보통 1년에 책 20, 30권을 읽는데 이 지학교 교사는 얘기한다. 학생들을 존중하며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제가 오래전 얘기죠. 근데 대학에 갈 때는 지방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그 힘을 독서의 힘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 시골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껌껌한 집에 들어가야 되죠. 비 오면 집에 들어가야 되죠. 집에 마땅하게 할 게 없죠.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죠. 그 책을 읽은 힘. 저는 이게 대학 수학 능력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학력고사 다음에 수능이죠. 학력고사는요. 이런 시험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통치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똑같은 걸 배운다라고 하면 뭘까요? 초중고등학교까지 공부 잘하는 친구가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할 거라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대학은 고등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전공이 생기고 전혀 새로운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평가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대학 수학 능력이죠. 예전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가서 수학할 능력, 공부할 능력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 똑같은 과목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전공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려면 뭘 평가해야 될까요? 기본 중에 기본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자, 근데 거기서 나머지는 어렵고 결국 읽기 평가만 남는 거거든요. 수능의 본질이 뭘까? 대학 수능 능력의 본질이 뭘까? 읽기 능력 평가입니다. 지방의 위기는 바로 읽지 않는 아이들 일상생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방학생들이. 왜?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뭘까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더 과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읽기 능력의 부족. 일상에서 뭘까요? 읽기 능력의 결손이 대학 수학 능력을 해치는 가장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요즘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사교육의 스타 강사의 인강. 근데요, 인강이 수능을 보는 도움이 될까요? 수능은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념과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 영역을 공부할 때는 인강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수능은 행동 영역 중심이거든요. 수학만 보더라도요, 이해 능력, 계산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뭘까? 이론과 실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론과 실기.
이론은 배울 수 있죠. 실기는 내가 해봐야 되죠. 수능은 실기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인강을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가 먹방을 보면서 요리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요리를 안 하면서. 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좋은 강의보다 스스로 읽는 것이 핵심이다. 읽기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면 진학, 입시에서는 너무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읽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읽고 싶은 걸 읽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죠? 학교 공부를 하면서 교과에 다뤄지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 주제들이 있죠. 그런 것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읽기 능력이 충분하면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학교를 다니든 특히 자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곤충 덕후 자동차 마니아 한눈을 봤더니 입술이 활짝 열렸다. 정말 행복한 경우죠.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 학생은요, 어려서부터 곤충 매니아입니다. 오로지 곤충.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안 했대요. 게임하고요, 남는 시간에 뭘까요? 곤충과 놀았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곤충에 대한 관심과 깊이가 쫙 발전하면서 결국 읽기와 연결되고요. 외국어를 통해서 결국 뭘까요?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좀 더 과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되고 결국 일종의 뭘까요? 지적 세계의 탐험의 출발점에 곤충이 있었고요. 이걸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신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아마 이게 예전과 같은 정량평가를 말씀드렸죠. 성적이었다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곤충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성평가에서는 대학 전공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죠. 대학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의 학과를 구성한다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뭘까요? 학업 역량이 검증된 아이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뽑으면 뭘까요? 이 학생들은 성실한 학생이라고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락부장도 필요하죠. 학급회장도 필요하죠. 봉사활동할 친구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국문과 교수라면 저는 국어, 영어,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보다 이 친구가 정말 문학소년이었다면 그들의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관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뽑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뭘까요? 공동체를 구성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죠. 정시로 우수한 아이를 뽑았어요. 학업 역량. 그리고 뭘까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통해 학교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전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빛나는 뭔가 관심과 노력을 가진 친구들 한마디로 모셔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약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모든 아이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이 아이들 중에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자기만의 관심이 있었죠. 수학이라는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쏟은 노력과 시간을 자신의 관심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돌렸다면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례가 드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입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약점을 해결하는 근데 새로운 입시가 등장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입시가 정량평가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요. 정성평가에서는 새롭게 열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수학 30점 자신의 진학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조모 씨 이야기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인터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부분 다 제가 볼 적에 입시 전문가로 저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대부분 다 가짜뉴스인데 핵심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근데요, 제가 아는 중앙일보 기자가 바로 당사자, 그 학생을 선발한, 조민 학생을 선발한 입학팀장과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조 씨의 자소서를 보니까 12가지 스펙이 나오는데 이런 스펙이 중요했나? 거기에 직접 선발을 한 입학사정관이 답합니다. 조 씨가 썼다는 자소서를 보면서 왜 이리 가성비 없는 짓을 했는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이런 거 해야 한다, 저런 것도 해야 한다는 소문만 듣고 뛰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바로 가성비 없는 짓. 입시에서 저는 아이들의 고통을 봅니다.
예. 부모가 어려서 이상한 소리 듣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수학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부모의 잘못이 지금 물론 이 부모의 잘못은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배후에는 저는 무서운 사교육 시장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비율. 이미 초등학교 때 36.5%, 중학교 되니까 절반에 가깝습니다. 46.2%, 고등학생이 되니까 59.7%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다. 이 친구들은 수학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질렸을까요? 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네. 다른 입시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요. 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전수조사한 결과, 놀랍게도요. 한번 볼까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이 있는데요. 실제 수시 합격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2.5등급에서 3등급, 5등급까지를 보니까요. 학생부 위주 교과는 정량평가죠. 합격선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확률이 50%가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은 뭘까요? 30%가 안 되고 논술은 70%가 안 되죠. 자, 실제 입시 결과는 수시는 6번이나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합격률이 처절한 걸까요? 바로 저는 이 부모님들이 사설 컨설팅, 지푸라기 잡고 싶정 심정으로 그 잡은 결과 아이들은 뭘까? 고생만 하다가 결국 떨어지더라. 새로운 입시의 길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것이 아예 자발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교육의 시장 논리가 있거든요. 업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사교육 시장의 논리와 실제 대학 입시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 입시는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 입시와 시장 입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입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의 진학 문제. 고민스럽죠. 고입, 대입. 근데 과연 어디서 정보를 구하고 누구랑 협력해야 될까요?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뭘까요? 비록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불친절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소중한 진학 문제는 결국 누구와 협력하고 어디서 답을 구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학 문제 결국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입시가 복잡해지긴 했어요. 따라서 부모님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협력할 것인가? 거기서 아이 진로에 대한 진학에 대한 부모님의 고민은 정말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